네,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이제 상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잠깐 OT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할게요. 역학 같은 경우는 강의는 기본 심화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뭐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이론 강의의 컨텐츠랑 거의 비슷해요. 목차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그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강 계획표는 참고를 하시고요. 올라가 있어요. 어플에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학원 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8월, 9월, 10월 이때 이제 문제 강의 시간은 동일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동일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일요일로 시작돼요. 네. 그 다음 모의고사가 실전이랑 통합이랑 시간이 다르니까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사회 보는데 실제 시간하고 똑같이 맞춰놨어요. 제가 이제 제가 관장하기 때문에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연계로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율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니까 제가 스케줄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시간 관리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6회를 실전까지 가면은 너무 이게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받아야 아침부터 2시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하니까 실전은 그래도 여기랑 시간표가 좀 달라요. 얘는 실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카페는 웬만하면 가입하시고요. 네, 실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강의, 이게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안 들으시면은 비강의 수강생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가입이. 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플 같은 거는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 실제로 보시면, 모의고사 인강생 말고요. 인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채점 첨삭은 해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성적 처리는 안 돼요. 예, 인강은 그래서 직강만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려요. 이게 와서 보는 거랑 이게 자기 어디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보는 게 이게 체감 엄청 틀리거든요. 네, 확 틀립니다. 확. 그래서 뭐 질문도 하시면 되고요. 성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어플 화면 들어가시고 성적 파기 눌러갖고 자기 이름하고 치면은 나중에 모의고사 때도 좀 자세히 언급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해놨거든요. 역대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거 뭐 참고로만 보시고요. 뭐가 나왔으니까 뭐가 안 나오겠거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뭐가 주요 주제로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안 나온 것도 해요. 알겠죠? 네. 출제 안 되는 것도 하니까. 자, 그리고 잠깐만 OT 좀 뭐 짧게 할게요. 계획표는 작성하세요. 계획표. 그러니까 오늘 뭐 몇 개 풀어야지 이거 말고 내가 어떻게 진행이 하고 내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잠을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자야 된다. 나는 언제 시간이 많이 난다. 뭐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계획표는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한 20년 가까이 애들 가르쳐보고 하는데 계획표 없이 하시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계획표 착실하게 따라가서 그래서 계획표 작성하고 한 사람들의 합격률도 높고 네, 그러기 때문에 꼭 작성하시고 계획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예전에 강의 때 OT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올려놨으니까 네, 여기서는 뭐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부법 같은 경우인데 후반기에 오신 분들의 일부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남아있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올해 첫 시험이면은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상반기 때 이제 이론적인 거 하는데 근데 이제
몇 번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된가냐면 이제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 오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상반기 때 기간제 하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남아있을 거라는 착각. 내가 배웠던 게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착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는 오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공을 딱 손에 놓는 순간에 이 사람이 수석을 했든 뭐 떨어졌든 상관없이 까먹는데 3개월이 안 걸립니다. 진짜예요. 작년에 엄청 고득점 합격생한테 똑같은 거 줘보세요. 풀리나? 못 풉니다. 네. 그래서, 기본기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뭐 기출동영 강의에서는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기출 활용 능력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기출 활용 능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단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본기가 뭐냐? 얘가 시야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출 거를 주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거의 기출에서 거의 비슷하게 한 30-40% 정도 나와요. 네? 나머지는 응용적인 거니까. 네. 기본기 시야가 필요한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문제 풀고 답을 맞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문제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았어. 그런데 살짝 각색해서 되잖아요. 어차피 유명해서 똑같이 안 나오니까 각색해서 내면 용어를 살짝 바꾸고 각색해서 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요. 안 본 거라 그래요. 분명히 했는데 안 본 거라 해버립니다. 네. 이게 시야 차이거든요. 시야 차이.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뭐냐면 도대체 시야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일단 문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해석이 돼야 돼. 그리고 뭐 챗GPT한테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야, 너 잘한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이거 영어로 번역해 줄래? 야, 너 진짜 졸라 잘하래. 이거를 번역해 봐. 그럼 굿잡이라고 나온다니까? 근데 굿잡이 아니잖아. 잘한다. 그래. 열심히 잘해봐라. 이거 아니다. 이거 놀리는 거잖아. 해석적인 게 돼야지 내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앞에가 뭐가 붙어 있냐면요. 취지에 맞는 이거든요. 취지. 여러분들이 큰 시험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뭐 수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학부 시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임용이 고시가 있겠죠. 이게 다 달라요. 공부법이. 얘는 객관식이고요. 얘는 주관식도 많이 나죠. 완전 서술. 뭐 그거는 교수마다 교수 특이성이 되게 강하죠. 특이성. 족보에서 그대로 되신 분도 있고요. 만드신 분도 있고요. 네. 가르쳤는데 안 가르친 데서 내는 교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죠. 학기 끝나버리니까. 고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느냐. 이거는 뭐 기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얘는 교수들이 내는데 이게 좀 고시가 문제가 조금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두 개가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수능도 역대 근데 몇 번 이제 뒤집어졌죠. 정답이 오답 처리가 돼 있고 전원 오답 돼 있었고 아니면 답이 바뀐 적도 있었고 뭐 재작년에 뭐 생물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물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가 완성도가 높아요. 예, 너무 이슈니까 이거
그리고 이게 수능 같은 경우를 근데 당연히 올라온다면 이 답이 정해져 있잖아. 수능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당일날 뭐 수천 명 있겠죠.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피드백이 가능해요. 수능 같은 경우는 거의 오답 있으면은 거의 한 하루 이틀 안에 그냥 바로 올라 버립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그런데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외에 관심이 없어요. 에? 그리고 내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게 없어요. 너무 짧습니다. 물론 저는 당일날 풀어요. 아셨죠? 예, 풀어갖고 야 이거 문제 이상한데 이렇게 하긴 하는데 문제가 얘는 일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완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알겠죠? 임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고시할 때 내가 주의할 게 뭐냐면 뭔가 문제가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 맨날 잡고 있어봤자 답이 없어요. 네, 완성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심지어 오답 만약에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렵거나 뭐 찝찝하면은 넘어가시고 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푸셔야지.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크게 있으면 얘들이 다 공부가 달라요. 뭐 수능에도 물리 있고 여러분 뭐 여기서도 물리 보고 여기서도 물리 보잖아. 예. 근데 전략 싸움도 다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학부 시험 여러분 준비할 때 1년 동안 준비 안 하잖아. 한 2주 하면 2주 많이 하잖아. 대부분. 그렇죠? 바싹 하잖아. 근데 고시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코스로 준비를 하고 그렇죠? 수능 같은 경우는 평생 공부를 하고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좀 임용 취지에 맞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합니다. 막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해요. 그래서 수능 때는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임용 때도 많이 풀어야 되고 수능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물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성공한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응? 노력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죠? 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뭐 하버드 영문과 교수를 이겨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사전만 외우고 있어. 근데 하버드 교수보다 사전을 더 많이 외웠어. 그런다고 영문과 교수 되냐고 아니란 말이야.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걸 키우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카테고리 내용 있죠? 내용이 머릿속에서 각인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문제 풀고 답 맞추잖아요? 이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니 테스트는 기깔나게 잘 보는데 모의고사와 오면 죽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미니 테스트를 애우는 거예요. 미니 테스트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니 테스트를 애우는 거라고 답을. 답을 외운 사람 어떻게 이겨? 그대로 답 써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만약에 미니 테스트를 잘 봤는데, 물론, 제대로 공부해서 답 잘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난 답을 외웠어. 근데 이걸 해석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중간 이것만 외워버리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만 해당되는 것만 외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답만 외우는 거지. 그런 케이스는 어떠해야 되냐면 해석이 안 돼요. 나중에. 아셨죠? 네. 문제 풀고 답 내고 문제 풀고 답 내고 이 훈련을 내가 만약에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그 훈련만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 훈련을 안 하잖아. 그래서 문제 풀고 답 내고 문제 풀고 답 내고 이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당연히 모의고사도 문제 풀고 답 내야 되지. 하지만 해석이 돼야지 뭐 내가 무슨 공식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전개가 되고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느냐. 임용을 시간을 한두 시간, 30분만 더 주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올라가 버려요. 난이도가 올라가든가 커트라인이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예, 그럼 다른 방식으로 시켜야 되겠지. 근데 현행 문제에서는, 이 방식보다도
요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몇 문제 안 나오잖아, 솔직히. 한 100개 던져주고 이게 아니라, 예? 꼬작해서 17문제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실수적인 게 또 커요. 전략과 실수 싸움이라는데 전략은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걸 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임용이 난이도가 랜덤이에요. 예? 제가 이게 난이도를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A형, B형 나눠놨거든요. 작년 거만. 뭐 해마다 틀려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 나는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나눠놨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중간에 한 번씩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1차 함수가 아니라고 난이도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려울지가 몰라요. 초반에 어려울지 중반에 어려울지 모른다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별을 해야 돼. 문제를 보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한 번 풀고 이거 어렵구나. 2번 풀고 이거 내가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딱 보고 야 이거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중에 건드릴 것 같아. 그게 보여야 되는데 건드리고 나서 보이는 거는 안 돼요. 아셨죠? 건드리고 나면은 시간이 엄청 흐른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시야를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왜냐면 수능이라든지 이것처럼 야 21번에 우리 어려운 거 낼게. 30번에는 풀지 말라고 낼게. 이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이게 배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네. 진짜 2번에 그지 같은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1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조심해라. 알겠죠? 정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난이도가 이제 뭐 어려운 게 이제 많이 배치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마지막에 어려운 게 나올지 뭐가 나올지 쉬운 게 나올지 몰라요. 그때그때 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된다. 근데 문제를 풀고 겪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그래서 시야를 확장해가지고 이게 어렵냐, 내가 카테고리가 이게 안 보인다, 오프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드셔보셨나요? 보고회인데. 보고회. 보고 독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시중에는 거의 독 없어요. 왜냐하면 양식이기 때문에. 자연산 독은 보고예요, 보고. 보고. 어느 소설에 그럼 그게 나왔어요? 죽음과도 밥 바꿀 수 있는 맛이다. 맛있어요, 진짜로. 보고 맛있습니다. 나중에 학교 오면 사드릴게요. 자연산으로. 보고 독이 이게 자연계 랭킹 중에는 탑5 안에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뭐 몇 개 같은 경우는 인공으로 좀 이렇게 합성하는 거거든요. 뭐 보톡스 같은 경우, 보톡스 맞아보신 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자연계 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합성하는 겁니다. 보톡스랑 뭐 다이옥신도 있고 보톡스인데 테트로톡신 같은 경우는 자연계 독이죠. 보고 자체에 독 없고 보고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잡아먹어가지고 독성에 해파리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어가지고 자기가 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정도의 한 성인 남자 한 30명 정도를 죽일 수 있거든요. 네, 엄청 끝판왕이에요. 이게 해독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를 자연산을 횟집에서 사 먹는데 조리사가 실수할 확률이 0.1%래. 그럼 갈까요? 하루에 한 100명? 하루에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받으면 한 명 죽는다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혹시 자기가 계산 실수를 하는 그 확률 그거 계산해 볼 수 없죠? 내가 몇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 실수를 하는지 계산해 본 적 없죠? 상위권. 극상위권이 1%죠. 예요. 1%. 100문제를 풀면은 한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게 상위권이 1%입니다. 1%. 계산 문자 실수 확률 1%. 그런데 실수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냐? 아니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진짜로. 뭐 국제대회 나가는 애들, 한국 대표로 나가는 애들도 실수를 말도 안 되는 실수한 적 있어요. 정말로. 뭐 중력가속도를 분모에 쌓았는데 위에 뭐 분자에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뭐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에 G분의 V0 사인 세타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V 여러분의 G 사인 세타. 여러분이 이 실수는 안 하잖아, 솔직히. 이거 안 하잖아? 이런 실수도 해요.
어이없죠? 네, 말도 안 되는 실수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자 실수, 첨자 실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실수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그거 게으른 거고 그거는 죄악입니다. 죄악. 왜냐하면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실수를 한 문제 할 때마다 룰렛으로 해가지고 보고회 100점 중에 하나씩 먹기 하면 할까? 실수를? 말도 안 되는 실수, 문자 실수, 뭔 실수 이런 거 할 때. 근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치부해서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진짜로. 사소하게. 에이 나중에 고쳐지겠지. 에이 답 맞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저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볼 때 경기를 일으키는 건 트라우마가 엄청 강해지면 되거든요. 예전에 전쟁 때 어떤 포로가 고문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치과 이렇게 된 의자에 고문을 당했대요. 거기서. 그래서 의자 이렇게 기울어진 의자를 앉지를 못한대요. 예?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예?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잖아요. 트라우마 생깁니까? 전혀 안 생기지. 예? 맞잖아요. 실수를 해서 그냥 다음에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 되게 사소하게 치부해요. 그래서 이게 또 똑같이 드러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답 맞는 거에 모든 혼신을 다해서 어떤 답을 내는 건데 문자나 뭐 첨자라든지 문자라든지 문제에서 허용되는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이 답 맞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주관식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훈련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객관식은 답이 있기 때문에 있는 답을 찾는 훈련했지 내가 답을 만드는 훈련을 잘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바꾸는 게. 이게 잘 안 바뀐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 네? 그런데 노력을 하면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안 바뀌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잡는 게 실력입니다. 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지 누구나 한단 말이야. 예? 아무리 뭐 잘해도. 근데 바로 잡는 거는 얘는 뭔 소리냐면 이거는 시간이 남아야 돼요. 시간과 검토 습관이 돼야 돼요. 시간이 남으면 못 푸는 게 두 가지 가릴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푼 문제가 있고요. 못 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못 푼 문제는 이거 시간 투자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고 못 풀 문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는 문제야. 이거는 깔끔하게 제껴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봐도 만약에 내가 검토를 한 2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아. 그럼 얘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못 풀 문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나는 이건 모르겠다. 이게 못 풀 문제고 못 푼 문제는 도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를 두신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웬만하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적으세요. 옮겨 적으세요. 내가 푼 답을 맞게 적었는지, 문자 부호, 뭐 이런 실수 안 했는지, 그리고 잘못 읽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벡터를 벡터로 안 썼는지, 스칼라인데 벡터로 썼는지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껏 풀었는데 몇 개, 한 2-3개만 날아가도 10점이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임팩트가 크단 말이야. 물리만, 전공만 따지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는 필수다. 알겠죠? 검토 필수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야 돼. 시간이 부족한데 쌤 어떡합니까?
내가 말했잖아. 시간이 부족하면 한두 문제 버릴 생각 하셔야 된다고. 네. 카페 예전에 수계 올라와 있어요. 네, 한 분이 써줬거든요. 네. 딱 4개 됐겠어요. 4개. 4개를 안 풀었다고. 손을 안 댔다고. 네. 2점, 3점, 2점짜리 1개, 3점짜리, 그러니까 4점짜리 3개. 그리고 80, 최종 점수 82점 맞아갖고 인천은 합격했어요. 최종 점수. 교육과까지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그 4개 안 풀었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안 풀어도 된다고. 하나씩 무조건 풀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되면 푸세요. 당연히 푸셔야지.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어려울 거, 기회비용이 그걸 되게 잘해야 돼요. 기회비용 같은 경우를.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가 진짜 다른 거를 검토 시간을 다 제껴두고 이걸 할지 그거를 판단을 현장에 가서 마친다고. 미리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해보라고. 현장에서는 내가 4점짜리를 안 풀면 4점이 내가 맞을 수 있는 4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4점을 풀었다가 나머지 10점이 날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고 검토 시간 없어갖고 나머지 풀었던 거 다 막 몇 개 틀려버리고 하면은 고작 요거 때문에 나머지 크게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4점 중에 뭐 어떤 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은 깔끔하게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반만 푸시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전략 싸움이에요. 전략 싸움. 따라오셨죠? 그래서 해놨죠. 그러니까 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한단 말이야. 예? 실제 시험 보면은 많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온 신경을 곤두 쓰더라도 실수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들 하세요. 대부분 하세요. 대부분. 네. 그런데 실수를 바로 잡는 건 실력이에요. 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많이 하고 적거냐인데 근데 바로 잡는 사람 있고 바로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부터 실력의 영역이라고.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알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세요. 알죠? 내용 복습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후반기 들어갔다고 내용 복습 발로 차버리고 이제 문제 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시야는 줄어. 그리고 문제만 많이 풀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살짝 각색을 해가지고 실상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못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또 무슨 짓을 하냐? 그 문제를 또 많이 풀어요.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나는 노력을 하는데 실력이 안 느지? 이 정체가 딱 돼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어버립니다. 맞잖아요. 내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 실력이 계속 안 늘어. 옆에 사람 막 잘 봤다고 그래. 모의고사 밥맛도 떨어지고 공부하기 싫어버린다고. 그래서 꼭 내용적인 것도 잘 복습하시고. 이게 귀찮아요.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까먹습니다. 아셨죠?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많이 아는 만큼 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뭐 공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복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후반기에서 이렇게 내용적인 공부를 안 하시고 후반기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내용을 작년에 했는데요. 이딴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셨죠? 작년에 한 거는 지금 없어요.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복습 같은 경우는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죠? 문제 풀기 올 때 이게 독약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기출을 이제 보고 분석을 하고 이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물리 뭐 초반에는 뭐 물리 1, 2 수준인데 물리 1, 2가 원래 더 어려워요. 내용이 쉬우면은 계산을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쥐약도 하나씩 해놨어요. 그래서 연습 잘 하시고요. 알겠죠? 다시. 그리고 물리교육론은 점수 따기 정말 좋은 파트입니다. 아셨죠? 단기간에 성장이 가능해요. 단기간에.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전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쭉 기초를 다져야지만 이게 탁툭 점수가 오르거든요.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금방 오르니까 꼭 물리교육론에서 반타작 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아시죠?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전공 기껏 다 고득점 해놓고는 물리교육론에서 반타작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교육학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좀 풀게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출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내용 복습을 하셔야 되는지 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문제는 웬만하면 찾아서 풀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복습하시고 뭐 기출 뭐 시간이 남으면은 좀 기출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복습 많이 하시고 주어진 것만 잘 소화하시면 돼요. 아셨죠? 나는 근데 주어진 거 다 소화했고 그냥 뭐 좀 추가로 찾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그게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임용 수준에선 그래요. 자, 볼게요. 초반 연도 문제들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좋지 않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몇 가지로 이제 분석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좋은 문제인데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쓰레기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이걸 왜 이따구로 왔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얼마든지 각색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볼게요. 자, 얘는 포물선 같은 경우는 기본이 뭐냐면 일단 좌표계 기준점이 벡터를 계산하려면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 기준점, 그 다음에 포물선은 좌표계 분할. 당연히 포물선 공식. 포물선 공식이 막 몇 개 알려줬잖아요. 네, 이거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뭐 썼는데 이거 실수했나 이렇게 하고 막 찾아보고 있으면은 그건 평상시 하시는 거고. 이걸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셨죠?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안 보면은 헷갈린다고. 안 보면 뭐 속도 기울기 공식이라든지 경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알죠? 자, 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라는 거는 뭐가 실수하면 안 되냐면 여기는 쉬워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 있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면은 이걸 플러스로 잡았으면은 여기가 H야. 그러면 변이식 있죠. 변이식은 마이너스 H 써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변이식은 여기가 플러스면 네. 기준점 이렇게 벡터가 중요하다고. 이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기준점 세팅. 자, 그럼 볼까요? 얘들 같은 경우는 자, x축 y축 나누면 속도 페이스로 나눌게요. 자, v0x라는 거는 x축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어차피 힘이 없으니까 유지가 되죠. 자, v0 코사인 세타. 뭐 여기 각도 세타를 하고요. 여기 초기가 초기에 초기. 네. 자, 그러면 R이라는 거는 주어졌으니까 R은 공식 바로 쓰면 되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붙어 있으니까 나눠.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오셨죠? 뭐 어차피 여기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문제가 좀 야리꼬리 하긴 해요. 뭐 이게 되겠죠? 네, 첫 번째 문답은 좀 그지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물체가 가져야 할 최소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물어보다 말았어요. 이거는 뭐 더 많이 제대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뭐냐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답 맞는 거는. 답을 어떻게 과정적으로 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어떻게 내가 이 흘러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야지 분석을 하고 기준점 잘 세팅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산수 실력이에요. 산수 실력은 문제를 많이 복습을 하면 늘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거는 장기간 안 는다고. 예? 분석하는 게 장기간 안 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안 들여놨어요. 네? 이제까지 그냥 대충 이렇게 끄집끼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하잖아. 건드려보고 대부분 뭐 수능 문제도 대부분 그럴 테니까. 네. 공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좌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수평거리 아래 도달하기 위해서 물체가 가져야 할 초기의 최소의 초기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최소. 뭐 최대 최소 나오면 어차피 거의 대부분 미분으로 풀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최대 최소는 변수가 뭐냐? 변수 함수가 되게 중요하죠. 변수 F가 뭐 변수로 세타로 되겠죠? 세타로. 왜냐하면 각이라 그랬으니까. 네. 도달하기 위한 R.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속력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속력이 자, V에 초기라 했으니까 V0가 세타의 함수로 돼 있어요. 따라서 변수가 세타라고 여기서는. 맞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무슨 공식 쓰면 여기를 잘 보세요. 자, R이라는 거는 G에다가 얘는 V0의 제곱 사인 2세타죠. 맞죠? 네. 그러면은 자, V0의 제곱이라는 거는 사인의 2세타분의 GR이죠. 이거 미분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사인의 2세타라는 거는 이거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얘가 GR이에요. 맞죠? 그래서 V의 초기의 최소값 루트 GR이야. 맞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여기서 딱 스탑을 하고요. 나중에 또 볼 때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거 하고 맞았다. 좋아. 야, 이거 좋아라. 기쁘다. 이거 하고 이거 해. 그 다음에 하다 보면요. 이게 바로 생각납니다.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난다고. 그리고 여기 체크를 해. 그리고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렇게 기출을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처음에는 발자취를 해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포물선 같은 경우를 했을 때 포물선은 어떤 변수로 되어 있냐면 X축, Y축이 무슨 변수로 되냐면 원래 T변수로 되어 있죠. T도 되어 있잖아. 왜냐면 X는 뭐 세타가 변수로 주면 세타 T로 되어 있잖아. X는 V0 코사인 세타 T. 그렇죠?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 맞죠? 여기 세타로 날라갔고 뭘로 쓸 수도 있냐면 뭐 경로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거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뭐 또 좀 해놓은 게 낫냐면요. 여기서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안 물어봤냐면 최소일 때 함수값을 물어봤는데 얘를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 변수값을 안 물어봤다고. 그러면 변수값이 뭔지 세타가 얘가 1이니까 맞죠? 얘가 1이니까 아 세타 45도구나. 따라오셨어요? 네. 아 그러면 야 이거 R이 주어졌을 때 V0 초기값이 최소가 되는 이 경로를 따를 때는 이거 무조건 45도구나. 그러니까 뭐라 가냐면 잘 보세요. 이게 원래 바로 답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후 관계만 바꿨어요. 그 있잖아. 역하고 대우 역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V0가 주어질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R은 언제고 몇 도야? 이걸 바꿔볼까요? 대우로? 잘 보세요. 가장 멀리니까 얘가 잘 보세요. 요거일 때 자 R이 고정이면 왜냐하면 V0가 주어질 때 가장 멀잖아. 얘가 주어질 때
얘를 max로 만드는 거니까 맞죠? V0가 더 커지면 이게 더 커지지. 그럼 얘가 최소라는 소리잖아. 얘가 고정이면은 V0가 최소값일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각도가 45도일 때. 해보세요. 여러분들 V0가 좋을 때 이거는 바로 답 나오잖아. 45도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 모르잖아. 이해 안 가요? 내 말 이해 가죠? 근데 봐봐. V0일 때 언제 R이 최대냐고. 45도일 때 이거는 물투 저기 중고등학생들 알아. 거꾸로 물어보면 모른다고. 왜 모르냐면 여러분들이 시야가 좁아요. 그러지.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거꾸로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를 풀어야지 한다고. 근데 같은 말이라고. 맞잖아. 맞죠? 따라오세요. V0가 주어질 때 R을 최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 그렇죠? 그런데 R이 주어졌을 때 언제야? 라는 거 하는 거는 심지어 이거 그냥 좀 각색해서 내잖아요? 못 푸신 분도 계십니다. 진짜로. 네. 따라오시죠? 네.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는 거 싶은 거 뭐냐면 정말 쉬운 문제도 살짝 각색을 내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어요. 따라오셨죠? 네. 근데 이게 포물선 영역에서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전공으로 가면 넘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근데 해석 능력이 초반에는 잘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거 바로바로 찾아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시라고 하면서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피드백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했으면 여기서 스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해보세요. H도 구해보고, 뭐 T도 구해보고. 자, 해볼까요? 여기 일로 와보세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중에 몇 번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친숙해졌으면 분석을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렇게 분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꼭, 그러니까, 야, 이거 왜 45도지? 그럼 45도 알잖아, 여러분들이. V0 던졌을 때 R이 그거면,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아, 이거 같은 말이네. 이렇게 이게 파악이 돼요. 따라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찾아본다고. 그냥 여기까지 스탑, 대부분 여기서 딱 멈춰요. 그 기출 활용을 안 하는 거야. 엄청 좋은 걸 줘도 안 해버려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변수, 함수값 주어지면 변수도 찾아보시고, 뭣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지분의 얘는 V0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어차피 세타가 45도니까 이때, 그러니까 V가 최소일 때 말하는 거야. V의 민, 그러니까 세타가 45도일 때. 네, 이걸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H라는 거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4지분의 V0의 제곱이죠. 근데 이게 최소 속력이니까 이게 GR이죠. 따라서 4분의 R이 돼요.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T도 한번 해볼까요? T도 해보면, 자, T라는 거는, 자, T는 TH가 있고 최고점 도달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요. 2배 차이 나요. 네. 그래서 G분의 이 V0의 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VY 성분이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루트 G분의 2R이 되죠. (2분의) 루트 2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V까지 집어넣어갖고 계산한 거예요. 네. TH는 반띵이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T의 최고점 도달 시간 뭐 스몰 h. 얘는 R까지 날아가는 시간, 얘는 최고점 도달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은 루트 2G분의 R이 되게 돼요. 이것도 한번 구해보시고. 구해놓으면은 뭐 나중에 뼈대고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쉽죠.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R이니까 여기가 2분의 R이죠. 따라오세요. 여기가 4분의 R이에요. 그러면 B로 치면은 2대 1이에요. 맞죠?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이 문제를 똑같은 스타일로 바꿔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 바꿀까요? 자, 이걸 지우고요. 특정 위치. 이거,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포물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H고요. H라 하면 안 되지. 여기가 ED라 할까요? 여기가 D예요. V0예요. 따라오세요. 이 지점을 여기 지점, 여기를 P라 할까요? P 지점을 그러니까 V0의 V0 초기 물체를 V0 초기 속력으로 발사를 해요. P 지점을 지나기 ED이고 D일 때 P 지점을 지나기 위한 최소 속력 V0, 그러니까 V0의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 속력 V0와 뭐 블라블라 구하시오.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현대적인 문제가 되겠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2대1을 잡으세요. 2대1을 기억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답 적을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여기 최대값이네. 여기서 Y축 속력이 없네. 맞죠? X축. 따라오셨어요? 이해가시죠? 뭐 경로식 써도 상관없고 못 해도 되고. 네. 2대1이면은 45도일 때. 따라오셨죠? 탄젠트 세타가 1일 때. 이렇게만 해놔도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인데 되게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랑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랑 벽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평상시에 연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보여요. 문제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나보다 뇌 말랑말랑하잖아. 그쵸? 뇌세포 엄청 죽어가고 하루에 한 100만 원씩 죽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하나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한 장난 좀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지우고요. 얘를 포물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경사면을 이렇게 만들어요. 마찰이 없어요. 경사면을 만들어서 V0로 경사면을 쭉 따라 올라오게 만들어요. 예? 경사면을 따라 올라오게 만들면 여기서 V를 구할 수 있을 여기서 V랑 포물선 45도로 쌓았고 여기서 V 있죠. 속력의 크기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가 ED, D. 최소 속력으로 쐈을 때 V의 V 최고가 여기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속력으로 했을 때 같아요. 이 문제를 제가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네. 왜 같은지 금방 알아요. 자, 수평 방향으로 쏘고요. V0를 같은 크기로 쏘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리 다르죠. 뭐 이렇게 날아가겠고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에서 속력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뭐냐면 왜 같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해석하는 거라고. 왜 같냐면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뭐냐면 같은 중력장에서 마찰이 없을 때 마찰 없으면 초기 속력이 동일하잖아요. Y축 같은 높이 동일합니다. 경로에 무관해요.
맞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스칼라 베이스잖아. 경로에 무관하잖아. 초기값 끝값만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거 포물선으로 V제로 쐈어. 이거 V제로 쐈어. 여기 Y축 똑같아. 2분의 1의 MV0의 제곱은 저기 2분의 1의 M 나중성역 V의 제곱 더하기 MG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고민해버린다고. 그럼 어때야 하냐면요. 이제 이거를 등가속도 직선운동으로 이제 구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하기 시작해요. 따라오세요? 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중간중간에 딱딱 껴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 계산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못 넘어가요. 안 보이니까. 이게 시야가 그만큼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툭툭툭 넘어갈 거를 여러분들이 뺑 돌아가가지고 출제자가 시키는 계산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몇 문제만 해버리면요. 상당히 시간차가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복습을 차분히 하시고 공식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공부를 할 때도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걸 잘 받아 먹으려면은 많이 복습하셔야 한다고 내용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정말 볼품없는 문제가 전혀 다른 베이스로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알죠? 좀 끌어가겠습니다.